여러분, 1994년 4월 대구에서 홀어머니 그리고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던 바로 옆에 당시 37살의 박원락. 당시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로 간의 관계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. 재수생이었던 이 조카가 삼촌을 개똥으로 아는 거예요. 왜냐? 이 박원락 강도 살인범으로 18년간 복역 후에 93년도에 가석방을 받았던 전과자였습니다. 전과자. 이 이유만으로 조카가 무시한 건 아니었고요. 성격이 개차반이었던 거예요. 삼촌이 삼촌 같지 않아. 맨날 뭐라고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조카 무시하는 거예요. 왜? 싫으니까. 조카가 빨래하고 있으면 야, 삼촌 빨래도 같이 하라고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또 욕하고. 어쨌든 이 박원락 자기 딴에는 어린 조카한테 완전 개무시 당하는 것도 짜증나고 서러운데 이 78세였던 이 박원락의 엄마도 이 아들이 되게 한심했던 거예요. 나이는 먹었지, 일은 안 하지, 팽가팽가 놀고만 있지, 사고는 사고대로 치지. 그러다 보니 이 엄마도 허구한 잔소리. 아이고 남사스러워라. 아이고 이놈아. 공부하느라고 잠도 못 잔 애한테 빨래가 무슨 놈의 빨래야. 네가 해 이 새끼야. 이런 엄마의 말에 박원락. 엄마가 자꾸 저기 집에 편드니까 전현이 자꾸 저 모양 저 꼴 아니에요. 너나 잘해 너나. 아유 이 원수 같은 놈.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낳아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이 고생인지 원. 이런 엄마의 말에 박원락 얘기합니다. 아니 그 죽는다 말만 하지 말고 확 죽어버리면 되잖아요. 이 대화만으로도 이 가족들의 분위기, 서로 사이가 얼만큼 안 좋았었는지 딱 느껴지시죠? 사건 발생 당시에 이 박원락은 일을 안 하고 있진 않았어요. 금방 잘리거나 그만둬서 그렇지 이때 가구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78세의 노모와 큰형의 딸인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던 박원락. 어머니는 너무 늙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조카는 입시 준비를 하는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.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많았다고 해요. 특히 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 박원락과 그리고 엄마, 노모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. 그러던 1994년 4월 5일 오후 4시경 이 박원락은요 주유소에 들려서 석유를 받아갑니다. 그리고 이때 생각했어요. 그래, 이 한 통이면 깨끗이 끝나는 거야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? 그렇게 석유를 들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와 깜빡하고 담배 안 사왔어. 그러니까 이때 만만한 조카를 부른 거예요. 야 이 기집애야 나가서 삼촌 담배 한 갑 사와. 그랬더니 이때 조카 받아칩니다. 삼촌이 사오면 되잖아. 아 삼촌이 삼촌 같아야지 내가 삼촌 대접을 해주지. 딱 받아친 거예요. 이때 너무 화가 났겠죠. 어린애한테 무시를 당하니까. 어우 저놈의 기집애. 너 나를 아주 개똥으로 아는데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. 그렇게 집을 나온 박원락. 저녁 10시경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. 집에 오자마자 박원락은 다짜고짜 이 노모 엄마한테 시비를 트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자식이 밖에서 들어왔으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라고 하면서 밥 안 주고 뭐 하냐고 또 욕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78세였던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. 야 이놈아, 허리도 못 펴는 엄마가 네 밥상을 꼭 갖다 바쳐야겠냐 이 호로 막심한 놈아. 꼭 때를 넘겨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해. 애끼 부려 막심한 놈아. 한 부모가 10자식은 먹여 살려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먹여 살린다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. 또 잔소리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폭발한 박원락. 어휴 그냥 듣기 싫어요 그 잔소리 하면서 78세였던 노모 자기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.
좀 듣기 싫다고요. 그리고 이 소리에 놀란 조카 바로 뛰어온 거예요. 삼촌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미친 거 아니냐고. 할머니 왜 때리냐고. 어른이면 다야? 어른 구실을 해야 어른이지. 삼촌이 내 삼촌인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? 이 말에 박원락 폭발한 거예요. 그래? 잘됐다. 그냥 오늘 싹 다 죽자.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한 겁니다. 이때 너무 놀란 조카 도망을 쳤습니다. 그리고 박원락 그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이 조카가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. 야, 너 삼촌 말이 말 같지 않아? 너 오늘 잘 걸렸어. 따라와. 그렇게 다시 집으로 조카가 끌려오게 됐고, 조카와 그리고 자기 엄마를 한 방에 집어넣은 이 박원락은요, 그대로 한날 1시에 자기 엄마와 조카를 죽였습니다. 그 후에 낮에 준비해놨었던 석유, 그걸 온 집안에 뿌리고 불까지 지른 거예요. 자기 가족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. 자기 엄마의 조카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존속 살해 사건이죠. 이번 사건이 더욱더 놀라운 건 범행 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. 특수강도 살인전과 1범인 박원락은요, 18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후에 1993년에 출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1994년도에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이 사건을 또 저지른 거예요. 살인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18년 동안이나 있어 놓고선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죠. 교도소에 있어봤자 뭐하냐고요. 나와봤자 또 똑같은데. 갱생은 무슨. 1994년도에 이런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2021년도인 현재 지금까지도 존속이나 가족 살해 사건은 더욱더 많이 더 잔혹하게 전혀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잔혹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나라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런 잔혹한 범죄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이 박원락은 자기 엄마와 조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뒤에 도망을 갔습니다. 그리고 금방 잡힌 게 아니에요. 무려 2년 7개월 동안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. 대구에서 이 짓 하고 부산으로 넘어가가지고 부산 금정산에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2년 7개월을 그 산속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잡힌 거예요. 움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. 대단하죠? 지금 현재 60대가 되었을 이 박원락. 현재까지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이 좀 박히더라고요. 한 부모가 10자식은 먹여 살려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먹여 살린다더니 내 팔자야.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절대 반복돼선 안 될 대구에서 일어난 너무 잔혹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